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노후를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 전에 어떻게 사람이 90세를 살고 심지어 100세 이상을 산다고 상상조차 했습니까? 60세 환갑 잔치는 이미 없어졌고 칠순 잔치도 부끄러워서 못합니다. 적어도 80대는 되어야 그때 비로소 영감, 할멈 소리를 듣습니다. 이것도 5년, 10년씩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상상조차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다 큰 자녀들이 병든 아버지를 협박해서 맺은 정려계약 3가지 조항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조항은요, 아버지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그 돈은 자녀들에게 즉시 정려한다. 이때 세금은 아버지가 부담한다. 두 번째는요, 자식들이 모르는 차명 계좌나 비밀 계좌 등이 있는 경우 일주일 내에 전 재산을 자녀들에게 정리한다. 세 번째는요, 만약에 자녀들이 확인하지 못한 재산이 단돈 1원이라도 있을 경우 전 재산을 자식들에게 정리한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여러분들에게 이 같은 정려 계약서를 강요한다면 어떨까요? 나는 정려는커녕 나중에 죽어서도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어서 괜찮다고요? 정말 괜찮을까요?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이 같은 정려 계약이 언제 작성되었냐 하면 그 아버지가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정려 계약이 작성된 날은 아버지가 심장 수술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던 그날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차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제목입니다. 누가 문제일까요? 정말 자식들이 문제일까요?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노후를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돈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전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같은 문제들이 정말 자식들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자, 그 아버지에게는 3명의 자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편의상 A, B, C라고 지칭하겠습니다. A, B, C 3남매는 심장수술을 받은 아버지가 2주 만에 퇴원하고 집에 돌아온 당일날 저녁 아버지의 아파트로 들이닥칩니다. 아버지는 한 회사의 창업주로 수백억 자산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회사 지분을 팔아서 이미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아내가 죽었다고 합니다. 사별한 아내와 공동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에는 나는 자식들한테 정려할 돈도 없고 죽고 나면 물려줄 재산도 없어서 괜찮다, 나의 경우는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3남매가 아버지 집에 들이닥친 이유는요, 아버지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살겠다고 했던 것을 터집 잡았다고 합니다. 자, 어머니가 일찍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아버지, 누군가가 돌봐 주어야 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여인을 사귀었습니다. 자, 그 여자랑 같이 살겠다고 한 것을 문제 삼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퇴원하고 가장 먼저 도착한 첫 번째 자녀는 어머니에게 상속받은 아파트에서 다른 여자와 동거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지금 여자와 관계를 계속 지속하려면 지금 아파트를 3남매에게 나눠주고 정리하고 가족끼리 각자 인생을 살자고 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어머니 지분은 있었겠지만 그 아파트, 그 지분조차도 아버지의 사업 소득을 통해서 장만했겠죠. 자, 큰 틀에서 보면 아버지 재산입니다. 그리고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아버지, 누군가 간호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3남매가 했겠습니까?
당연히 하지 않았죠. 자,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으로 그나마 정려 다 하고 자녀들한테 몇 년 전에 정려를 다 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그 재산으로 병간호를 받으면서 함께 살고 싶은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랑 같이 사는 것을 문제 삼고 그 아파트 팔아서 그 돈도 우리한테 다 달라라고 했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자녀 둘째, 자녀 셋째가 도착하고는 세 남매가 아버지를 협박해서 맺은 계약이 앞서 말씀드린 정려 계약 세 가지 조항입니다. 저는 이것을 악마의 정려 계약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자, 그 과정에서 곁에 있었던 가사 도우미가 아버지가 이제 퇴원해서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휴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만류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남매가 말하기를 아버지는 우리보다 훨씬 심장이 튼튼하다면서 일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식들은 아버지 회사 컴퓨터를 허락도 없이 가져와서 재산 내역을 줘야 하고 정려 계약을 체결할 것을 압박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계약서에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첫 번째는 지금 아파트를 팔아라. 그 금액을 자식들에게 즉시 정리하고 세금조차도 아버지가 부담한다. 두 번째, 차명 계좌나 비밀 계좌 등 다른 계좌가 있는 경우 일주일 내에 전 재산을 자녀들에게 정리한다. 세 번째, 만약 자녀들이 확인하지 못한 재산이 단돈 1원이라도 있다면 전 재산을 정려한다는 등의 세 가지 내용이 담긴 악마의 정려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 세 남매가 아버지를 협박한 시간이 무려 12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장 수술을 하고 이제 막 퇴원해서 집에 돌아온 아버지가 자녀들, 세 자녀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뒷날 새벽 1시경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약서 도장을 찍고 아버지가 그 부동산을 팔고 29억 원을 받고 그 중에서 18억 원을 오피스텔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주거 용도였겠죠. 자, 그런데 세 남매는 계약 내용에 위배되었다 하면서 매각 대금 29억 원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자, 결국 법원은 도리에 어긋나는 자녀들의 행동에 의해서 체결된 반사회 질서적 계약이라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당연한 판결이겠죠. 자, 그런데 누가 문제일까요? 정말 자식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나요? 왜냐하면요, 이 아버지가 29억 원으로 집을 팔고 18억 원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이 아버지가 그 세 남매, 불효한 세 남매의 자식이죠, 손자, 손녀들에게 유언 대용 신탁을 해서 자신의 사후 수익자, 그러니까 자신이 죽으면 그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손자, 손녀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지정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누가 문제일까요? 정말 자식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나요? 평생을 땀 흘려 번 돈입니다. 지금 노후를 살아 계신 분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자식들 장성해서 책임질 만큼 졌고, 자,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나의 노후, 내 인생만 남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때 내가 피땀 흘려 자식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책임을 다하고 그나마 조금 남겨놓은 이 돈이 내 인생에, 자신의 인생에 좋은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이번 사례에서 그분의 이 아버지의 돈이 그 아버지의 인생, 남아있는 인생에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요, 그 아버지의 마지막 자산인 오피스텔도 불효자들의 자녀, 그러니까 손자, 손녀들에게 유언 대용 신탁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자, 그러니 정말 누가 문제일까요? 정말 자식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나요? 자, 돈이 너무 많아서 문제일까요? 예컨대 자식들에게 정려는커녕 죽고 나면 남길 재산 한 푼 없다면 괜찮을까요?
자신이 땀 흘려 벌고 자식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해 살았다면 적어도 노후에는 그 돈이 나를 위해서, 그 자신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준비는 누가 해야 할까요? 자식들이 해줄 수도 있으나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노후를 살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준비는요, 당연히 나 자신, 본인이 해야 합니다. 그것이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잘못되면 갈수록 길어지는 노후가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핵심은요, 갈수록 길어지는 노후가 계속 길어지면서 부모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자식들이 자기만의 이익을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갈수록 세상이 팍팍해지고 있잖아요. 돌이 많든 적든 자식들이 부모의 기대, 부모의 상상조차 하지 못할 행동을 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게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자, 반대로 내가 돈이 없다. 정년은커녕 죽고 나면 자식들한테 물려줄 재산조차 없다.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돈이 없으면 부모를 돌보지 않습니다. 요양원에 던져놓고 돌보지 않는 것은 그나마 양반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90세가 될지 100세 이상이 될지 언제까지일지 모를 노후에 자식들 믿지 말고 충분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방에 계신 어떤 분은요, 당장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4억 원 정도 하는 아파트를 자식에게 물려주겠다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정말 그 아파트가 지금보다 오를까요? 심지어 그분이 살고 있는 곳은 인구 소멸지구에 해당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생활비에 보태 쓰시라고 했죠. 자, 자식들이 미워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식들을 불효자로 만들지 않고 노후를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내가 죽으면 많든 적든 자식들에게 갑니다. 그런데 재산은커녕 빚만 남기겠다 싶으면 자식들이 불효자가 될 가능성도 많아집니다. 그것이 또한 현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 그것이 얼마 되지 않은 부동산이든 얼마 되지 않은 금융자산이든 상관없이 그것들을 잘 지키고 잘 불리면서 자식들을 불효자 만들지 말고 언제까지일지 모를 나의 노후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돈 파는 가게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